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인 부모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수요일 플로리다 템파의 서쪽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됩니다. 앤디 킴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12일 토요일 버겐 카운티에서 유세 집회를 개최합니다. 어제 또다시 에릭 애덤스 뉴욕시 행정부 고위직 관료들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이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를 뉴욕시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인 밀턴이 목요일 오전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자택은 무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주를 포함한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트리키의 항공의 기장이 사망하면서 뉴욕 JFK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캐롤라인 캘러웨이가 허리케인에 대한 대피를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팝 열풍, K-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 등에 힘입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인 부모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쓰지 않거나 부끄럽게만 느껴져 사용을 지양했던 언어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국어로 탈바꿈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 미국에 도착한 이민 1세대들은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계 유지 때문에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녀가 주류 사회에 더 빨리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 의도적으로 한글을 가르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주한국어재단 이광호 이사장은 이민 초기에는 자녀를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쓰면 꾸중을 할 정도였다며 당시에는 한글 학교도 몇 개 없어 멀리 사는 한인 자녀들은 의지가 있어도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뉴욕 롱알랜드 시티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 중인 조이스 킴 씨는 아이들 반은 물론 부모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클래스도 마감된 상태라며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한인 2세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뉴욕 일원에서 운영 중인 한글 학교는 총 87개이며 학생 수는 7,268명에 달합니다. 다만 한글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 사용이 편한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 주말에 잠깐 배운다 해도 실력 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세 부모들도 한국어를 함께 배운다거나 집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플로리다 템파의 서쪽 해안에 수요일 오후에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폭풍과 재앙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시속 155마일의 풍속을 몰고 오는 4등급 태풍으로 관측됐습니다. 폭풍은 템파 남서쪽에서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속 16마일로 이동했지만 오늘 밤 플로리다 중서부 지역에 상륙할 때는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수준의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수백만 명이 의무적으로 대피했고 도로 곳곳에서 수천 대의 대피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당국은 생존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기상예보는 템파의 15피트 높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남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대비를 해야 하며 응급구조대는 폭풍이 정점일 때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의무 대피는 플로리다주 11개 카운티에 내려졌으며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시간이 촉박하니 화요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대피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템파 국제공항과 근처 세인트피트 클리어워터 국제공항에는 항공기 운행을 중단했고 봉쇄됐습니다.
미국에서 7번째로 가장 바쁜 올랜도 국제공항은 허리케인의 정점인 수요일 오전에는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 폴리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빅토리 이 씨가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으로 숨진 가운데 이 씨의 생일인 10월 12일을 맞아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폴리 허튼 라이트 앞 잔디 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이 씨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규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및 아시안 단체 등은 이 씨의 삶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포틀리 허드슨 라이츠 앞 잔디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이들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들이 더 이상 경찰의 과잉 대응에 의해 숨지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 한인회 인권위원회는 포틀리 타운홀 앞에서 포틀리 경찰 규탄 집회를 열고 정신건강 위기로 인해 도움이 필요했던 빅토리아 이 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총격 사살한 포틀리 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개월 넘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포틀리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이 씨의 부친 KY 리 씨와 조석진 변호사는 어제 빅토리아 이 씨의 흉기 소지는 가해 경관의 도발에 의한 것이며 가해 경관이 흥분해 빅토리아 이 씨를 정조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장남 크리스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친은 정조준 논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조 변호사는 가해 경관이 빅토리아와 대치하면서 자극돼 의도적으로 조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앰뷸런스로 이송했다는 기록, 앰뷸런스로 이송했다면 그 모습이 담긴 경관의 바디캠 영상, 더 긴 버전의 바디캠 영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의 최종 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경관에 대한 조치를 하기 부담스럽다는 발언에 대해 유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휴직 처분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의회 역사상 첫 한국계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12일 토요일 버긴 카운티에서 유세 집회를 개최합니다. 김 의원은 집회 후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당 지지를 독려하는 각오 호호 방문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앤디 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캠페인은 코리안 아메리칸 포 해리스, 루트 포 프로그레스 액션, 뉴저지 민주당 아시아 태평양계 위원회, 뉴저지 민주당 아시아계 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12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버겐 카운티 유세 집회를 개최합니다. 앤디 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캠페인은 이날 집회 후 앤디 킴 의원은 1시부터 3시까지 팰리세이즈 팍 가가호를 방문해 민주당 지지를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와 첫 TV 토론을 벌인 앤디 킴 의원은 바쇼 후보가 연단에서 쓰러질 뻔하자 지체 없이 바쇼 후보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는 신사적인 행동을 보여 매체들은 그를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나날이 격화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 속 간만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자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앤디에게 정말 감명받았다, 품위 있는 행동을 보여준 예의 바른 정치인 등 김 의원을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경쟁자인 공화당 바쇼 후보는 정치 경력이 없는 호텔 및 부동산 개발업 사업가 출신 인사입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거머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 후보인 김 의원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다시 뉴욕시 행정부 고위직 관료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달 새 10명이 넘는 직원이 사임을 표하거나 체포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기소된 후 한 달도 채 안 돼 10명이 넘는 애덤스 시장의 최측근이 사임하거나 체포됐습니다.
어제 모하메드 바히 뉴욕시 지역사회 담당관이 증인 회유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날 시나라이트 부시장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과 그의 형제인 제임스 카반,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 그리고 그의 형제로 알려진 필립 뱅크스, 테런스 뱅크스, 시나라이트 부시장, 리사 존버그 뉴욕시장 법률고문, 애쉬비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 위니 그레코 뉴욕시 아시아 커뮤니티 담당 보좌관, 라나 아빠소바 뉴욕시장 이전 보좌관이 사임했습니다. 지난달 사임한 에드워드 카반 전 뉴욕시경 국장은 그의 쌍둥이 형제 제임스 카반이 뉴욕시 나이트클럽 등에서 경찰로부터 특별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겨왔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필립 뱅크스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 역시 사임했으며 그의 형제 데이비드 뱅크스도 10월 16일 뉴욕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뱅크스 형제는 애덤스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후 전자기기를 뺏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리사 존버그는 2023년부터 애덤스 시장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해왔지만 전격 사임했습니다. 아시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 역시 연말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고 보건국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애덤스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들이 연달아 사임하고 있는 가운데 애덤스는 머리아 토어 스프링어를 뉴욕시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주택, 경제개발 및 인력 부문의 부시장이었으며 이번에 뉴욕시 제1부시장이 되면서 예산 감독을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뉴욕시 시장 에릭 애덤스는 연방 뇌물수수 혐의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관리가 추가로 사임했으며 그중 1명인 모하메드 바이는 연방 법원에서 체포돼 기소되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의 전 고위 공무원이었던 바이는 증인 조작, 기록 파기 및 시장과 그의 캠페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연달아서 애덤스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이 사임하고 있는 가운데 애덤스 시장은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를 뉴욕시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주택, 경제개발 및 인력 부분의 부시장이었으며 이번에 뉴욕시 제1부시장이 되면서 뉴욕시 예산 감독을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승진에 대해 진보 시의회 의원 치 오세와 같은 애덤 시장의 비판자들조차도 옳은 선택이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의 지시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애덤 시장은 주말 동안 캐시 호컬 주지사와 대화를 나눴고 그녀가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해 그중 일부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달 말 허리케인 헬렌이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며 약 23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강력한 태풍이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밀튼이 목요일 오전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자택은 무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 제저택과 골프클럽은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하더라도 무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공식 거주주인 팜비치 소재 대저택은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팜비치 포스트에 따르면 이 건물은 강화 콘크리트와 3피트 두께의 벽으로 지어졌으며 산호초에 고정된 강철 앵커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러라고는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케인이 목요일 아침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러라고는 1928년 이래 남부 플로리다 해안을 휩쓴 모든 허리케인을 견뎌냈습니다. 트럼프 저택에서 오랜 집사로 일한 고 토니 세네칼은 허리케인 등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러라고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네칼은 2005년에도 이곳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때마다 항상 이 저택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러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허리케인으로 인해 약간의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구조 자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마러라고의 창문 복원 작업에 나섰던 건축가 타마라 피콕은 해당 건물이 폭풍에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잘 보존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약 230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동부 지역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인 밀턴이 9일 밤에서 10일 오전 플로리다주 템파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목요일 아침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할 때 플로리다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 두저지를 포함한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켄터키와 워싱턴 DC 등의 주 법무장관 연합이 틱톡 대상 전국적 조사에서 비롯된 이번 소송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내며 각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이 청소년을 그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일부 컨텐츠를 제한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한을 쉽게 우회해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소장에서 지적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틱톡은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투르키 항공사 여객기에서 기장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면서 뉴욕 JFK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장이 사망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오늘 오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가 비상 착륙한 원인은 기장이 의식을 잃고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장이 사망하면서 비상 착륙한 튀르키예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해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이스탄불로 향하던 튀르키예 항공 8JK 편은 기내에서 기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초기 응급처치에 실패했고 이후 기장의 건강을 위해 오늘 오전 6시경 JFK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59세 파일럿 일체힌 펠리바는 튀르키예 항공에서 2007년부터 근무해 왔으며 최근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검진에서 직무상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가 왜 의식을 잃었는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은 JFK 공항에서 승객들이 원래 목적지인 이스탄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항공 소속 파일럿이 근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의 유족, 동료 및 모든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오늘 오전 튀르키예 항공편이 뉴욕에 비상 착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사태 파악 및 질문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1세대 파워 인플루언서 캐롤라인 칼로웨이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은 플로리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적인 대피의 거부 의사를 표현해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1세대 파워 인플루언서 캐롤라인 캘러웨이는 허리케인 밀턴의 핵심 강타 지역인 사라소타 해변가에 살고 있으니 아마 죽을 것이라며 개인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강력한 폭풍이 오기 하루 전에 게재했습니다. 캘러웨이는 자신은 운전을 못하고 공항은 폐쇄됐다며 대피할 수 없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 다른 허리케인으로 대피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캘러웨이는 결국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집에 남기로 결정했다며 충분한 물과 음식은 준비되었지만 무섭고 두렵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캘러웨이는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인 2010년부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부동산 부잣집 금수저 출신의 금발미모의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을 대상으로 허위 강연과 실체도 없는 책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2019년 그녀의 절친이 캘러웨이의 삶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거짓이며 위조라는 폭로를 하면서 결국 그녀는 최악의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슈들을 소재로 집필한 사기꾼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여전히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전국 한인은행들이 2024 회계년도 1년 동안 총 13억 달러가 넘는 연방 중소기업청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실적은 전년도인 2023 회계년도의 11억 달러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024 회계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의 한인 금융기관들은 총 13억 5,344만 9,800달러 규모의 SBA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대출 건수는 1,190건에 달했습니다. 한인 금융권의 대출당 평균 금액은 113만 7,353달러로 10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인 금융권의 SBA 대출 실적 증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SBA 대출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 금융권의 주요 수익원인 SBA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익 증대와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가 모자를 쓰고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뛰고 이번에는 현금까지 뿌려가며 적극 지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원하고자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팩을 통해 현금을 내건 청원을 벌였습니다. 전통적 보수 의제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장과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약을 받는 청원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7개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특히 서약에 동참하는 사람을 구해올 경우 한 명당 추천료 47달러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목표로 삼은 서약자 100만 명을 채울 경우 머스크는 총 4,700만 달러를 쓰게 됩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발생한 7대 주요 범죄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지난해보다 332건, 3.1% 감소했습니다. 다만 범죄 종류별로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3분기 강간은 440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366건보다 74건 늘었습니다. 3분기 살인사건은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4건에 비해 10건 줄었습니다. 강도 사건은 전년 3분기 4,560여건에서 235건이 감소했으며 빈집털이는 3,473건에서 188건이 줄었습니다. 중절도 역시 13,294건에서 564건, 즉 4.2% 감소했으며 차량절도는 4,438건에서 4,094건으로 7.8% 감소했습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에서 음식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퀸즈와 브루클린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6일부터 맨해튼, 브롱스, 스테이튼-아일랜드까지 확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 주민들은 뚜껑이 열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에 뉴욕시 청소국 전용 스티커를 붙여 음식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10개 이상 유닛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비치된 수거함에 음식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와 함께 분리 배출 가능한 품목은 나뭇잎 등 마당 쓰레기, 음식이 묻은 종이, 사과 껍질, 생선 찌꺼기, 뼈 등 음식 조각이며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기저귀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뉴저지주를 비롯해 미 전역 14개의 주에 1,40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아메리칸 워터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여파로 아메리칸 워터는 고객에 대한 요금 청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특정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요금 청구가 일시 중단되고 웹사이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요금 연체로나 서비스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안전한 상태로 웹사이트가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